네, 뉴스를 시작해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문화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대학교 글로벌 문화학부의 강유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너무 반가워요. 네, 왜 네. 자리를 비우셨어요? 그러게요. 네. 지난주에 맨드쌤한테 오셔서 반가워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 안에 갈증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요. 2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영화계가 가뭄의 단비를 넘어서서 정말 촉촉해서 지금 영화계가 거의 정글이 돼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좀 시사가 많았어요. 다시 풀려서 그래서 마녀2 개봉 전에 이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잠깐 얘기하겠지만 매버릭이라고 탑건이 또 이제 개봉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작품이 이렇게 많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또 헤어질 결심. 그러니까 매주 그러니까 선수들이 기대되는 선수들이 이제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쇼트랙 개주하듯이 기다리고 있어서 한창 지금은 좀 기분 좋은 호황기라고 네.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주전에 교수님과는 우리 칸 영화제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우리가 좋은 이제 소식이었고. 네. 그렇죠.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영화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교수님을 영화 관련된 걸 하시나 했는 네.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보시는 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사실 신춘문예로 맞아요. 시작하셨던 네. 정말 문학 박사입니다. 그렇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네. 아까 저희가 BTS 이야기를 나누면서 잠깐 뭐 팬픽이라든가 웹소설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요즘은 너무 좀 오래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팬픽. 그렇죠. 네. 웹소설이 요즘은 오히려 어떤 전통 문학보다도 더 많이 팔리는 소위 말하는 팔리는 작품들인 것 같은데 어마어마해요. 그쵸. 사실 그 웹소설이라고 최근에 부르는 이제 리디북스를 주로 플랫폼으로 해서 많이 보는 소설들인데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서점 가서 가판대 위에 놓여 있는 서점 시장도 소설 시장도 있지만 오히려 훨씬 더 넓은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건 웹소설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사내 맞선이라는 드라마는 네. 웹소설에서 흥행을 해서 웹툰으로 만들어지고 드라마로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OTT를 비롯해서 많은 드라마를 꿈꾸고 있는 작가분들과 제작진분들이 열심히 웹소설 읽고 있는 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팬픽도 있고 이를테면 다양한 장르의 소설들이 소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웹툰만큼이나 웹소설 시장이 굉장히 넓다는 거. 근데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웹툰 작가분들은 그래도 나와서 인터뷰도 하시고 뭐 가령 뭐 이말년 씨 같은 경우 스타가 되셨잖아요. 유튜버가 되셨어요. 그쵸. 유튜버가 돼서 이제 명실상부한 일종의 사회적인 거의 교사 이상의 셀럽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네. 웹소설 작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명 노출을 극히 꺼립니다. 아하. 그 직업도 너무 다양한데 절대로 자기 이름 실제 맞아요. 주민등록상 이름을 노출 안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정운걸 작가라고 해품달 해를 품은 달 작가 같은 경우는 실제 장신이 뭐 하는 분인지 심지어는 성별이 뭔지 연령이 뭔지까지도 극비리에 알수 붙여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요 예상입니다만 아마 교사를 하는 여성분이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확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시장이 매우 큰데도 잘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아닙니다. 20, 30대 젊은 특히 여성 독자들에게 웹소설 시장 굉장히 넓기 때문에 네. 아마 이쪽 분야도 굉장히 다들 노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역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네. 문화의 모든 면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우리 강유정 교수님과 오늘은 사실 주제 자체는 또 영화였어요. 또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영화 범죄 소식 2의 1000만 관객 돌파. 네, 범죄도시 2. 네. 네.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이렇게 개봉할 때 이거 흥미로운 영화니까 많이 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1000만은 생각 자체를 못했는데 사실은 네. 저도 예상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범죄도시 2가 범죄도시 1편이 18세 이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워낙에 달리 18세 이상이 아니 우리나라 영화에 외국 같으면 18세 이상이라고 하면 야한 게 나오나? 이렇게들 생각하실 텐데 한국 영화 18세 이상은 대부분은 어떤 잔인함의 네, 강도가 매우 높다라는 의미고 수위가. 그 보셨겠지만 1편을 거의 다 보셨죠. 왜냐하면 왜 제가 거의 다 보셨다고 얘기를 하냐면 범죄도시가 관객을 극장에서도 많이 끌어모았지만 제2판권 시장에서 VOD를 비롯해서 맞아요. 다시 보기로
가장 높은 한국 역대 영화 순위 3위예요. 그러니까 아, 거의 다시 다 보기로도 많이 본 영화네요. 그렇죠. VOD에서 아주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극장에서 안 보셨더라도 그쵸. 범죄도시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테고 두 번째는 또 범죄도시 1위 18세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밈이 많이 돼서 니네 아나 뭐라던가 맞아요. 뭐 혼자 왔니 이런 네. 대사들이 굉장히 화제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걸 안 보면 좀 문화적으로 소외가 되는 느낌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나 1000만은 못 넘었습니다. 1편이. 왜냐하면 너무 잔인했다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15세로 낮췄어요. 범죄도시 2가. 그러나 소문으로 15세 낮춘 거 맞아? 여전히 잔인한 건 똑같은데 라는 말도 있었기 때문에 1000만까지 게다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게 될까라고 조금 우려스러운 바가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블리의 소시민 히어로라는 게 통했고 요 부분이 아마 1000만 관객을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세 가지로 줄여봤어요. 왜 1000만이 됐는가. 네. 첫 번째가 타이밍. 타이밍. 기가 막힌.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왜 기가 막혔냐면 이제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생활의 제어들을 조금은 풀기로 했던 그 시점에 딱 시작을 해서 팝콘 먹으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첫 작품이었잖아요. 근데 팝콘을 보면서 너무 무겁거나 혹은 너무 진지한 영화 혹은 남들이 이렇게 예술성 있는 영화를 보는데 팝콘을 우적거려라는 느낌이 아니라 팝콘 먹어도 충분한 영화였거든요. 네. 아싸 이런 들어갈 때부터 이 영화는 조금은 상업적 오락 영화니까 네. 조금 떠들면서 봐도 되고 그쵸. 먹으면서 봐도 되는 이런 분위기에서 했고 두 번째 왜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사실은 그 탑건 매버릭이 전 세계적으로 이미 개봉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만 늦어요. 아, 대부분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개봉한다고 그쵸, 광고를 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쥬라기 월드랑 조금 겹치면서 오히려 외국 영화 큰 영화니까 좀 늦추자 했던 게 이 영화가 범죄도시 2가 왕좌를 차지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벌어준 거죠. 아, 시간을 약간 벌어줬습니다. 교차로 들어오면서 맞습니다. 같이 붙으면 그쵸. 네, 그 미국 개봉 혹은 북미 개봉은 그 메모리얼 데이라고 우리나라 현충일 개념의 그런 연휴가 있더라고요. 5월 30일에 개봉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흥행고를 올리고 있거든요. 겹쳤다면 그 범죄도시가 조금 늦거나 1000만을 만드는데 조금 시간이 어려움이 좀 있었을 텐데 요 시간을 또 벌어줬죠. 근데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타격감. 마블리의 타격감. 네. 아, 약간 네. 그 게임 용어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아니, 네. 퍽퍽 가리는. 마동석 씨가 비현실적이죠. 느낌이 약간. 네, 비현실적인데 그래도 마동석 씨가 던져서 이를테면 이렇게 뭐 TV나 문이 깨지는 거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마동석 주먹에선 총소리가 난다. 라는 한국에선 총이라는 게 워낙에 잘 안 쓰이는 무기이기도 하니까 난다. 이런 평가가 그러니까 마동석이니까 어색하지 않다라는 점에서 그 타격감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채워준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일테면 유머 감각. 그렇죠. 위트. 여기서도 위트가 뭐 누가 5대5야라던가 네. 그 다들 마동석 씨가 이제는 길가메시도 나왔기 때문에 영어를 거의 네이티브만큼 잘 사용하신다는 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되게 못하는 캐릭터로 오히려 나와서 그런 부분에서도 웃겨주고 그리고 범죄도시 1편도 그렇지만 이게 최기화 씨와 네. 왔다 갔다 하는 케미가 또 아주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나름대로 감각적으로 즐길 수 있는 타격감도 있죠. 그리고 웃기기도 하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모든 면에서 뭐 귀와 어떤 감각으로 즐길 수 있는 대중적 요소는 다 채워주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너무 파인 다이닝 가서 뭘 먹자면 가격도 부담되지만 취향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가령 우리가 분식을 먹는다고 하면은 그래 이 정도 한 끼는 다 괜찮아라고 합의를 이루는 선이라면 어떤 점에서 그 범죄도시 2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자고 했을 때 그거 보기 싫어라던가 특별한 호불호가 없는 영화로 딱 타이밍 좋게 나온 게 결과가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떡볶이 같은 거죠.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 중에 떡볶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한 끼 정도 이렇게 먹어서 그쵸? 나쁠 게 없거든요. 근데 범죄도시도 여러 영화들 중에 요거 한 편 보는 거 괜찮아 이렇게 합의가 되는 작품이었던 겁니다. 그러네요. 제가 정말 입맛 없으면 떡볶이 정도, 네. 짜장면 정도. 그 싫어 못 먹어 난 떡볶이 안 먹어봤어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한 끼 네. 정도는 다 같이 먹을 맞아요. 수 있는 음식처럼 네. 범죄도시 2가 이제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 네.
나로호 얘기할 때 하늘이 열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죠. 저는 범죄도시 2 개봉을 보니까 하늘이 열렸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아무리 잘 만들어도 뭔가 조건들이 맞춰져야 되는데 심지어 감독은 이게 첫 작품이래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범죄도시 1의 조감독이었습니다. 아, 1의 조감독에서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입봉작이 1000만을 찍은 거예요. 네. 야. 그리고 또 하나는 손석구 씨가 네. 구씨로 그렇게 인기를 끌지를 감독님이 사실 알았겠냐고요. 그 타이밍도 몰랐죠. 너무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건 네. 본인이 만들 수가 있는 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1000만 영화를 정말 하늘이 내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심지어 영화계에서는 그런 것 좀 있대요. 시기 질투가 좀 있대요. 독실님이 나가는 게 너무 잘 나가. 그럼 내가 지금 배가 아프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도 배 아파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맞아요. 잘 됐어. 너무 잘 됐어. 모두가 박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군요. 네. 네. 근데 25일 만에 1000만은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그게 원래는요 5월이 잘 기억해 보시면 어벤져스를 비롯하는 미국형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가 오는 달이었어요. 가정의 달이니까. 아이언맨이라든가 이런 거 보셨던 기억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5월 달에 주로 오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 역시도 약간 주춤했던 게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외국 자본의 영화가 이 시기를 점유하던 시점에 한국 영화가 게다가 이게 부대 효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우리도 뉴스를 하고 있지만 네. 뉴스에서 다루고 한국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자체가 시장 자체의 활성화를 불러일으켜주니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누구도 1000만 영화가 돼서 질투나 왜 하필 너야 라는 네. 이런 감정이 없이 정말 다들 환호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이 타이밍이 또 그 타이밍도 좋지만 1000만 영화가 정말 운이라는 게 가령은 도덕들 같은 영화는요. 네. 그해 여름이 너무 더워서 잘 된 작품이었고요. 덥다 극장으로 보면 피신한 거예요? 맞습니다. 놀러를 가기도 힘들어지잖아요. 네. 너무 더우면. 너무 더우면 그때 엄청난 그 거의 역사적으로 도래하는 그런 더위였고 그러다 보니 몰에서 시원하게 영화 보는 게 피서로 굉장히 존중받았고 게다가 도둑들도 그 영화도 심각하거나 너무 진지하지 않게 가볍고 상쾌하게 즐기는 영화였잖아요. 네. 그게 다 이렇게 운이 좀 따라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석구 씨가 지금 이렇게 잘 된 줄 그것도 타이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을 때 이렇게 잔혹하고 조금은 선정적인 액션이 있는 영화들은 남성 관객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지만 아까 웹소설을 주로 보시는 20, 30대 여성들에게는 그다지 소구력이 없는 작품인데 네. 손석구 씨 덕분에 20, 30대 여성들도 이 영화에 대한 호감이 생겨버린 거죠. 분명 구씨 이미지는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구씨를 보러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 아마 시사회 장면이라던가 1000만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릴 때도 손석구 씨에 대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환호가 있는 걸 보셨을 텐데 그 역시도 타이밍이다. 아까 말씀하신 게 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하늘이 주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에 딱 맞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는 지인들과 어제 식사를 했는데 네. 손석구 씨로 시작해서 구씨로 끝났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성 관객들이 그 추첨을 한대요. 시사회 뭐 이런 거 할 때 관객 시사회 할 때 그 앞자리를 가려고 또 클릭들을 그러니까 최소한 100만에서 200만 정도는 그럼요. 네. 여성 관객들이 네. 차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9금이라 너무 잔혹하다 이런 소문이 나면은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름은 분명히 굉장히 무시무시하거든요. 범죄도시. 범죄도시 네. 신시티 느낌이 나는데 네, 네. 그런데 이제 마블리와 손석구 씨 덕분에 이게 좀 확실히 좀 희석되는 부분들이 있죠. 네. 좀 잘 맞습니다. 됐다 싶기도 하고요. 네. 지금 영화계에서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다 칭찬하고 너무 같이 좋아하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또 계속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보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OTT가 대세인 이런 시장, 아.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 직접 관람을 하고 직관이라고 할까 이렇게 관람을 한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었다라는 거는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극장을 갔었다가 이제는 OTT가 편한 걸 알아버리니까 굳이 가지 않고 집에서 맞아요. 영화를 보게 됐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극장 영화가 1000만 이건 또 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래서 박찬욱 감독도 칸에서 상을 받으면서 네. 계속 시네마라는 용어를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네마는 물론 뭐 무비라 표현해도 되고 필름이라 표현해도 되지만 극장에서 보는 영화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시네마라는 용어를 되게 강조했는데 네. 마침 또 한편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OTT의 우량주라고 할 수 있을 드라마가 조금 주춤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주춤하지만 아예 없다고 말하기 어려운 게
있는데 6월 24일 이후로 가령 안나라는 수지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도 출격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병기 앨리스라는 작품은 극한 직업의 감독인 이병헌 감독이 총 제작을 하고 또 각본을 썼어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아직은 조금은 극장 위주의 컨텐츠 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듯이 극장 관람이라는 거는 일종의 생활 패턴 속에서의 문화 소비 양상을 좀 띠게 됩니다. 콘텐츠 소비 이상의 누구랑 같이 가느냐, 그리고 가는 김에 뭘 먹기도 하고 조금 뭐 쇼핑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 영화 돌파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산업적인 의미를 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한국 관객이 매우 냉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브로커에 대한 기대감 되게 높았어요. 맞아요. 그러나 막상 개봉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추이가 어떻게 되냐면 수요일 날 보통 개봉을 해서 예매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한 30% 되지만 목금을 지나면서 토요일까지 쭉 올라가면은 이게 되는 탄력을 받아서 되는 거지만 만약에 입소문이 별로다면 오히려 주말부터 조금씩 꺾여 내려갑니다. 엄청 냉정하네요. 굉장히 냉정하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 소위 뭐 알바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평점 같은 것들을 의심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인증하잖아요. 표를 인증해야만 평점 달고 하다 보니까 아주 사실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브로커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나뉘었죠. 이 작품은 뭐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에게 기대했던 게 좀 아니다. 한국 배우들 정말 연기 잘한다. 이렇게 나뉘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죄도시는 무난한 작품으로 1000만을 넘었다면 일단 호불호가 나뉘었고요. 이번 주 개봉작은 사실 마녀2라고 박훈정 감독의 작품입니다. 벌써 얘기 많더라고요. 굉장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녀1이 김다비라는 배우를 그리고 고민 씨라는 배우를 발견하기도 했고 야 한국에서 저런 식의 헐리우드 장르 영화 같은 게 나왔네 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가졌는데 이 역시도 사연은 좀 있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이 3편으로 가야 될 내용이 좀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요런 차이를 관객들이 전사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삐걱된다라고 느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살짝 지금 예매율이 조금 꺾이고 있다고 하는데 주말을 좀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그러니까 오픈 딱 됐을 때 아니야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 라고 하는 입소문이 나면 또 너무 빨리 퍼지니까 맞아요. 예, 오죽하면 박찬욱 감독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 수준을 맞추다 보면 세계적인 영화를 만들 수 정말 있다고 맞아요. 얘기를 했겠습니까? 네. 저는 좀 문화적이지 않은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네. 본전이 얼마나 됐을까 저는 범죄도시. 네. 제작도 마블리가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얼마나 벌었을까? 얼마나 궁금하긴 벌게 해요. 됐을까? 지금 전편도 투자 대비 이익을 봤지만 이번에도 130억 가량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뭐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작품 자체가 어떤 점에서 뭐 엄청나게 CG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거 아시죠? 앞부분이 의외로 CG였던 거. 베트남을 못 가서 맞아요. 네, 베트남 현장 장면에 CG가 좀 들어가서 제작비가 조금 올라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들 계산합니다. 뭐 20억 들면 보통 20만 들면 된다. 또 이렇게 약간 한술적으로 그냥 감각적으로 계산을 하곤 했는데 130억 들었으면 130만 한 그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은 정도라고 지금 한다면 1000만이면은 거의 이제 7배 이상 수익을 거뒀다라고 하는 게 업계의 평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2판권 시장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또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익은 뭐 광고 수익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왜 좋은 결과였냐면 사실은 이 작품을 어떻게 해서든 약간 조금 환경 좋았을 때 작년에 개봉을 할까도 고민했었고요. 코로나 중에. 왜냐하면 이 영화를 만들고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러면 승리호나 이런 영화들처럼 그 OTT와 계약해가지고 영화를 풀까에 대한 고민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쨌든 이 영화는 대중을 만나는 게 낫겠다 해서 계속 묵혀왔다가 지금 이렇게 개봉을 하게 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선택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요. 영화인들은 정말 환영했었겠네요. 특히나 이번에 그렇습니다. 더더욱. 네네네네. 그리고 여기 빌런들은 너무 착하고 얌전한 역할들을 했던 분들이 빌런으로 변화하는 그 빌런. 그래서 나중에 역대 빌런 시리즈가 나올 거다. 맞아요. 저 아는 분이 윤계상 씨 때 너무 놀란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 얌전하게 생긴 저 꽃미모의 윤계상 씨가 장첸이 되는 바람에 깜짝 놀랐는데 손석구 씨도 그렇고 지금 3편의 빌런이 정해졌어요. 맞아요. 네, 이준혁 씨라서 맞습니다. 전 지금 약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얘기거리가 많다는 건 이 네. 영화가 잘 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천만 영화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역대 천만 영화가 꽤 많죠. 이번에가 20번째 우리나라. 그러니까요. 이게 네. 이게 이제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뭐 가끔 어벤져스 같은 경우에 1000만 넘은 작품들도 있는데 네. 요것도 매우 특이해요. 그 외국 영화 별로 없다라는 거. 우리나라에서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되게 1000만 영화들은 전 세계적으로 헐리우드 영화입니다.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되려 보시면 알다시피 지금까지도 최고 수준은 명량이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어머. 명량이 지금까지도 1,700만이라서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최고로 많은 작품, 관객을 끌어들였고, 네. 뭐 굳이 따지자면 역사 영화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가 거의 2천만 가까이 갔다는 것도 참 대단한 기록이라고 할 수 진짜 있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헐리우드 작품들이 중간중간 뭐 잘 아시는 뭐 겨울왕국이라던가 이런 전 것들이 10번 봤어요. 들어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1000만이면 전 세계에서 메가히트를 한 작품이 그렇죠. 아닌 이상은 네. 1000만을 못 넣는다. 근데 거꾸로 뭐 극한 직업이나 명량이 그런 해외 나가서 관객을 이건 또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발리우드 말고 한국의 내수 영화가 이렇게 잘 되는, 그러니까 내수 영화에 대해서 1000만 이상 관객이 든다는 건 인구 5분의 1이라는 얘기고, 그렇죠. 이건 사실은 인구 5분의 1 진짜 봤다는 얘기를 넘어서서 한 분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 관람을 했다는 의미를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네. 그래서 한국의 영화 사랑이라던가 매체에 대한 어떤 컨텐츠 사랑은 정말 어마어마하고, 이게 꼭 교육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애국해라 혹은 한국 영화를 봐라가 아니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어떤 하고 싶은 이야기들과 가장 부합하는 게 한국 영화라는 게, 뭐 가령 명량도 그랬지만 극한 직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코믹한 영화가 1000만을 넘는다는 것도 사실은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뭐 베테랑이라던가 괴물이라던가 혹은 도둑들이라던가 암살 같은 약간은 사회적 메시지가 있는 작품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극한 직업은 그저 웃기기만 했는데 1000만을 넘었고. 저 닭 먹은 기억, 그니까요. 치킨 먹은 기억밖에. 맞습니다. 네. 그 이후 많이 생겼죠. 그래서 치킨집들이. 그죠. 네. 그렇게 1000만 넘는다는 건 굉장히 한국 영화가 다양한 영화들을 소비하고 있다는 증빙이기도 하기 때문에 되게 의미 있는 1000만인 거죠. 네, 여기 보니까 천만 영화에 또 뭐 겨울왕국 2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범죄도시 2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2가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형보다 나우가 있네. 네. 그래서 영화 한 맞아요. 편이 인기를 끌면 원래 이제 후속작까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통은 2편, 3편으로 가면 뭐 평단 혹은 뭐 이런 평가들이 그다지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돈을 벌려고 억지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 영화 제작의 체질이 바뀐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가문의 영광이나 네. 혹은 두사부일체 이런 작품들이 네. 1편을 만들고 잘 됐어요. 네. 그 다음에 2편을 자기 복제처럼 만드는 겁니다. 계속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잘 되니까 이번에 한번 더 만들어 보자라는 식의 결과론적인 후속 작업이었다면 지금은 달라요. 애당초 속편을 염두에 두고 만듭니다. 시즌처럼 이렇게 쭉. 맞습니다. 그래서 가령 마녀도 지금 시즌 3까지 계획이 된 상태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 2 보신 분들 알겠지만 3에 대한 예고편 비슷한 쿠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미 짐작을 하고 계획을 하고 만든 속편하고 네. 잘 돼서 어쨌든 이걸로 조금 더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볼까라고 기획성 상품하고는 퀄리티 차이라는 게 너무 클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또 하나 작품이 이제 이순신의 일대기를 그린 네. 이 명량의 두 번째 이야기 한산이 네. 올해 이제 6월 말에 7월에 개봉을 하게 되는데 요것 역시도 그 다음에 노량까지 캐스팅도 완료가 됐어요. 왜냐하면 시리즈라면서요. 왜냐면 이건 역사기 때문에 3부작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더 의미 있는 건 그때 당시 이순신 나이와 싱크로를 맞췄습니다. 어머. 그래서 한산은 박해일 씨가 주연을 맡은 거고요. 네. 오, 그 소름 돋았어요. 다음에 노량 같은 경우는 김윤석 씨가 주인공을 맡는 겁니다. 그리고 명량 같은 경우는 가장 늦은 전투였기 때문에 최민식 씨가 맡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명량의 1000만이 되고 나서 얼른 이걸 만들자라는 계획보다는 요걸 완성도를 높여서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범죄도시도 잘 될 경우 8편까지 계획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네. 게다가 범죄도시는 이 작품이 웃기고 한편으로는 과격함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실제 사건을 모티프로 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한 그 경찰과 예. 실제 사건을 얘기하면서 1편도 사실은 원래 있었던 사건이었잖아요. 남부 네. 남부경찰청에서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요번에도 사실은 베트남으로 옮겼지만 필리핀에 있었던 교민 네. 살인 사건이 원작이 됐던 것처럼 앞으로 나올 작품 8개도 그냥 가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실제 사건을 모티프로 하다 보니 과거보다 훨씬 더 탄탄한 작업이 이미 조금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아, 네. 그래요. 저 지금 하나 의문이 풀렸는데 신에겐 12척이 있나이다. 이거를 정치인분들이 너무 많이 쓰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순신 장군을 너무 갖다 쓴다라고 생각했는데 영화 같은 관객 수를 보니까 네. 정치인들이 그 워딩을 갖다 쓸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이유를 제가 알겠네요. 네, 네. 그 맞습니다. 비장미와 함께 더불어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8편까지 구상해놨다는 것도 진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MCU처럼 범죄 도시의 어떤 유니버스가 네.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 들기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분노의 질주 시리즈가 계속 성공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좀 계속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이 좀 들긴 하는데 우리가 또 마동석 배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맞아요. 그 배우의 어떤 지금 아예 천만 달성을 한 게 4번째고 네. 다시 한번 이제 티켓 파워를 입증을 하게 됐는데 네. 천만 요정 네. 우리가 이제 좀 덩치 있는 분들 다 요정이라고 부르는 방송입니다. 네, 네, 앞에 네, 네. 기자님도 요정이시고요. 네. 그런데 정말 대체 인물을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쵸. 우리 기자님 말고는 또 없어요. 대체할 수 있는 분이. 마블리가 네, 이 마블리가 보면은 그 베테랑도 1000만 넘은 영화로 들어갔는데 아시죠? 거기서 겨우 한 장면 나오잖아요. 아, 사장님 너 누구야 했더니 나 여기 아트박스 사장님이야라고 하는데 거의 주연 잊을 같아요. 수가 없어요. 그 기억나는 건 장면을 그분밖에 잊을 없어요. 수가 없고, 그렇게 덩치가 좋고 마치 트레이너 같으신 분이 되게 아기자기한 소품 가게 사장님이라는 게 이 언밸런스가 주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대사 하나로 언밸런스한 유머 효과를 줄 수 있는 배우들이 몇 명 있을까? 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덩치가 크면 대부분 위압감을 주기 마련인데, 맞아요. 여튼 마동석 씨는 되게 유머러스한 친밀감을 주는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신과 함께도 1, 2편이 들어가서 이제 4편이 훌쩍 돼버린 건데, 네. 신과 함께만 보더라도 거기서 일종의 뭐 신주짠지를 지키는 일종의 요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지니 같은 네, 지니 같은 캐릭터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그 이미지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 보시면 범죄와의 전쟁이라든가 이런 작품에서 오히려 정극 연기를 진지하게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영화들에선 별로 눈에 안 띕니다. 오히려. 되려 약간은 과장된 마동석류의 연기를 보였을 때 성공을 했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마동석 씨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 영화들은 성공을 했느냐? 네. 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성난황소 뭐 맞습니다. 네. 이런 작품들이 악인전 이런 작품들이 그다지 성공을 못한 건 역시 마동석 씨는 되게 시너지가 좋고 밸런스가 좋은 배우다. 송강호 씨 역시도 혼자 단독 주연한 영화들보다 다양한 배우들과 어떤 시너지가 좋았던 작품처럼 이 마동석 씨 역시도 시너지가 되게 좋은 배우이기 때문에 앞으로 요 마블리 유니버스가 있는 한은 지켜질 거고, 혼자 마동석 씨가 돌출적으로 할 때는 아직은 좀 솔직히 미지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귀여운 걸까요? 저도 그게 궁금한 게, 사실 아트박스 사장 역할 했을 때도 귀여웠는데 되게 귀여운 척은 안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거칠어요. 무섭고. 네. 이렇게. 실제로 제 눈앞에 있다고 하면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근데 귀여워요. 맞아요. 제 심리를 좀 분석해줘요. 왜 귀여울까요? 저는 일단은 약간 그 고양이상 얼굴이잖아요. 그 고양이상이라는 게 기억나시죠? 그 미국 만화 중에 이렇게 반쯤 눈 감긴 그 고양이들 그런 네. 캐릭터인데, 막 이렇게 눈빛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우리가 눈빛이 못되게 생겼다, 혹은 네. 눈빛이 좀 따뜻하다 그럴 때 마동석 씨는 좀 따뜻한 쪽에 속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여주는 자기 희화를 굉장히 잘합니다. 아까 제가 영어 장면도 표현했지만 네. 영어를 되게 못하는 장면이라던가 범죄도시 1에서도 자기 팔을 못 긁는 장면, 이런 것들이 무서운 존재라기보다 좀 희화화된 것들을, 그러니까 자기 희화화를 되게 적절하게 잘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남을 괴롭히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자기도 스스로 조금은 낮춰가니까 한국인들은 특히 자기를 낮추는 개그에 대해서 되게 관대합니다. 네네. 시리님이 구구단을 뭐 못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렇죠. 뭐 이렇게 뭐를 못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또 시리님을 더 사랑하게 되죠. 맞습니다. 네. 뭘 좀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손석구 씨 얘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윤계상 씨의 장첸이 너무 인상적이었다는 얘기를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듣고 이번에 구씨 때문에 손석구 씨를 보러 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손석구 씨 연기가 처음부터 감독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빌런도 굉장히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빌런이 화제가 되죠. 그리고 장첸과의 대결이라는 게 맞아요. 너무 근데 쉽지 않죠. 저는 조금 좀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손석구 씨 대사가 밈으로는 안 돌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특히 중요한 부분이죠. 범죄도시에서는 왜냐하면 장첸이 뭐 너 혼자 왔니 아니면은 너 내 누군지 아니 이런 네. 것들이 밈으로 다녔고 맞아요. 네. 장첸 씨의 그 장발머리 같은 경우를 뭐 박나래 씨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따라했을 때 누군지 딱 알아봤거든요. 누구다? 그렇게 따지자면 이제 손석구 씨는 나의 해방일자 타이밍은 매우 좋았지만 장첸 씨만큼 악역으로 독자적으로 섰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남은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동석 씨가 붙는 장면에서 어떤 긴장감과 타격감을 유지해 줬다라는 게 장점이었는데 아마도 이제 범죄도시 이제 2에서 3 넘어가는 분들도 기획당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마블리가 아니라 상대 배우 악역을 누구로 할 것인가 그렇죠. 늘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도 손석구 씨도 장첸과의 그 대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또 생각하면 마동석 씨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마동석이 아니잖아요. 이미 이제 전 세계 맞습니다. 사람들이 네. 아는 배우가 돼버렸는데 네. 그것도 만약에 범죄도시가 수출을 하거나 외국에 선보이게 된다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럼요. 길가메시 같은 뭐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오는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워낙에 전 세계적인 작품이 거기서 안젤리나 졸리가 옆에서 굉장히 그 사랑의 광선을 쏘는 그런 인터뷰 장면들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마블리의 매력이라는 게 비단 한국인들만 공감하는 건 아니기도 네. 하고요. 좀 아쉬운 건 길가메시가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네. 그 사랑받는 캐릭터가 아니었지만 역시 그런데 한편 마블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캐릭터가 좀 살아나기도 부각되기도 하니까 하잖아요. 오히려 좀 더 기대를 지금부터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그 우리나라 영화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을 때 그러셨잖아요. 지원을 해주되 간섭은 안 했으면 좋겠다. 들으셨나 봐요. 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저희 거를 보고 계시다는 네. 소문이 바다합니다. 네, 네. 아침마다 너무 소름 유익한 방송이다. 네네. 딱 정확한 워딩을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영화 역사를 쭉 보면서 1970년대, 80년대 관이 굉장히 많이 개입을 했던 시절이 그쵸, 있어요. 네. 가령 우수 아동 영화, 반공 영화 같은 것들을 맞아요. 대종상에 그 부문을 줘서 상을 주기도 했고요. 아, 부문도 있었어요, 네, 교수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가령 그런 반공 영화나 혹은 체제에 잘 수능하는 영화를 만들면 쿼터를 더 줘서 영화를 더 만들 수 있게도 해서 임권택 감독 영화 중에 그런 뭐 약간 초영웅적인 반공 소년 영화가 있기도 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다들 처음 들어보시죠, 그 영화. 네. 왜 그러느냐? 대중이 사랑하지 않는 영화 네. 아무리 뭐 홍보에도 좋고 그때 당시에 그 국가 정책에도 도움이 된다고 만들었으나 영화의 힘은 관객에 소통하고 공감하고 좋아해야 하는데 그건 이런 겁니다. 박찬욱 감독 그리고 송강호 배우의 감각을 따라갈 정도의 예술성이 있지 않은 분들이라면 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농담처럼 얘기해요. 그 정도 감각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도전해보시든지.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감각이라는 게 하루 이틀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그 기조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박찬욱 감독이 절망하던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터널을 견뎌서 딛고 일어나서 그 컨텐츠를 만들어낼 맞습니다. 정도의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투자하지 않으면 섣불리 손 얹거나 숟가락 얹거나 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왜 6년이나 영화를 안 만드셨을까요? 얼마나 절망했을까 싶어요. 그 분위기라는 게 예술가들의 어떤 창조력을 상당히 마비시키거든요. 이 분위기를 안 만들도록 하셔야